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우표 도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열병식 행사장에서 구석으로 밀려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새 그러네요. 우표 도안 8종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5종에 김주애 사진이 담겼거든요. 예. 그 의미를 먼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독재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 김일성도 30대에 등장을 했고 김정일도 30대, 김정은도 20대 중반에 직함을 가지고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치 문화에서 자녀가 이게 10세 전후로 추정되는 자녀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당연히 우표에 등장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미 몰락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우다이 쿠사이 장남 차남, 그 다음에 차우스크 정권에서도 아들들이 위력을 떨쳤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나온 적은 없거든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린 딸이 가끔 기억에 나온 적은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지난해 화성 17형 발사 때는 그냥 편한 복장 입고 나왔다가 네. 점점 이제 그 정형화된 그다음에 이제 의전이나 이번에 이제 열병식 때 걸음걸이를 보면은 모델들이 걷는 워킹을 따라하거든요. 일자로.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북한 역사에 전례가 없는 10세가 되는 최고 지도자의 자녀가 8장 발행된 우표 중에 5장에까지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전례가 없다. 그만큼 그럼- 평가할 기준이 없다. 예. 그만큼 좀 파격적인 그렇죠. 행보로 저희가 보면 예, 될 것 예. 같은데 일각에서는 화성 17형보다 더 좀 비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비중을 저희가 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김주애죠. 왜냐하면은 8장이 이제 11월 18일 그 화성 17형을 발사한 그 기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사일만 나온 거는 2장이고 그 중에 김정은 위원장 혼자만 나온 게 1장이고 나머지 5장에 김주애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10살짜리로 추정되는 김주애가 8장 중에 5장이 나왔다면 다 김주애를 쳐다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중은 김정은도 아니고요. 다 김주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의도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는 아직 분명히 하지는 않지만 네. 확실한 건 김주애 띄우기는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의도가 뭔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죠.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주애와 같은 이름이 있으면 개명을 하라라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열병식에서 백도 혈통 결사 보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아니고 백도 혈통이거든요. 그럼 백도 혈통은 김정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 김정일, 살아있는 지도자 김정은, 그 다음에 자녀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주애의 우상은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백도 혈통의 우상하고 거기에 김주애가 들어가고 지금 그 백도 혈통 전체의 우상화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김주애 우상화는 이거는 제 이론의 여지가 없죠. 김주애의 부각 그리고 백두 혈통의 부각이 있으니까 조금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군인들 그 뒤편에 홀로 서 있는 모습, 특히 구석에 이렇게 좀 자리 잡은 모습이 과거에 대비했을 때 더 눈에 띄는 대목이었거든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여정의 위상은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차이가 없다고 예,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반계, 직계가 아닌 반계 여성이 네. 그것도 여동생이나 그러니까 김경희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그다음에 부인으로 치면은 김일성 부인 김성애가 있었고 김정일 부인이 이제 고영희, 성혜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부르는 김영숙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김경희조차도 경공업상을 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김경희조차도 자기 자신의 세력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인 장성택이 세력을 형성을 했다가 이제
비극적으로 치고를 맞췄거든요. 네, 네. 김일성 주석의 그 후처였던 김성애도 여명위원장을 했지만 정치적인 세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이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위임받은 하수인에 불과하지 실권을 가진 권력 다툼에 그런 갈 수 있는 세력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마케팅이니까 만일에 김여정이랑 섞여버리면 이게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켜준 거지 뭐 위상이 추락했다 아니면 무슨 뭐 권력이 약화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향후에도 김여정에게 주어진 역할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 메시지, 뭐 대미 메시지, 대남 대미 관계 컨트롤 타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김주애가 부상되면 그 장면에서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형 2인자의 역할을 하지 애시당초부터 그 권력형 2인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여정 스스로가 권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 다툼의 그 결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북한 정치 문화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여정 말대로 위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율성을 행사하는 거지 스스로 세력을 형성한다, 뭐 권력을 형성해서 뭐 김정은에게 맞선다, 그건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여정의 위세를 우려한 리설주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추론이죠. 추론이고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예를 들면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이 스스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상에 있지도 않고 북한 정치 문화에서 여성이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 뭐 리설주 그냥 김여정을 자리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데 네. 김여정이 만일에 세력을 형성하고 대립을 한다 그러면은 뭐 김정은이 부담을 느끼겠지만 북한 정치문에서 2인자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여정 리설주의 갈등설은 그냥 재미있는 상상이지 추론일 뿐이다. 팩트에 근거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언론 보도도 역시 팩트가 전혀 없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북한의 이런 체제로 봤을 때 2인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김여정에게 어떤 힘이 실리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김여정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권을 줘도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죠. 북한 독자적으로 정치문화에서. 세력 형성 자체가 그렇죠. 불가능한 여성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주의 후계자설이 탄력을 받는 게 북한에서 여성이 권력이나 최고 지도자의 실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없고 현재 정치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장기간의 교육기간, 그다음에 장기간의 노출기간, 이걸 정당화시키는 장기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왔다는 게 이제 후계자설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든 김여정이 실권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김여정이 세력을 형성하거나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김주의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와 보면 앞서 이제 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 그만큼 띄우기에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북한 내부에서 비난하는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북한 주민들 좀 충격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이제 다만 전례가 없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여자 아이죠, 아동이죠. 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후계자냐 아니냐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반응을 북한 주민 전체의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던 지인들, 친구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반으로 갈립니다. 재미있는 게 내부에서도. 최근에 온 고위층들, 그러니까 북한 문화가 아직 그 몸에 배에 있는 고위층들은 저건 2인자로 가는 후계자는 전혀 불가능하다. 뭐 그냥 대가정,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버이로서 북한 대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후계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10년 이상 된 고위층 탈북자 같은 경우는 저건 후계자다. 저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남한 문화에 익숙해진 분들은 후계자로 판단하고요. 거의 100%.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후계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북한도 나뉘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여론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주애라는 이름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북한 언론에서 김주애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으니까. 네네. 데니스 로드먼의 2013년 방북 경험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오고 있는 북한 주민의 반응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김주혜라는 개명 얘기도 지금 흘러나온 거지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지금 내부가 워낙 어려운 상태에서 네. 일종의 가족 파티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만이 형성될 수 있겠죠.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상황이 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론을 바탕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후계자의 실제 가능성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지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는지 백두혈통이면 그게 다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여성 지도자 형성 가능성 지금 문화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후계자의 의도가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장기간에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기 측근들, 김정은 측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지금부터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계자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때 아주 힘들었거든요. 네네. 왜냐 계모 김성애, 그다음에 그 이복 동생 김평일. 원래 김평일로 후계자로 간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왜냐 김평일은 굉장히 김정일과 다르게 호방하고 북한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그다음에 실제로 복무 경험도 있었고 그 아버지 김일성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거기다가 계모인 김성애와 김일성이 금슬이 좋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뭐 이제 나오는 일설 얘기가 최룡의 아버지 최연이 권총까지 빼들면서 이제 무슨 소리냐 장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김정일은 후계 승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혼자. 그다음에 김정은 역시 2009년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후계자가 돼서 만 3년 준비하고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권력의 촉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숙청하고 공허부까지 이복현까지 죽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계 승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아버지가 어려웠던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일에 이 김주혜라는 이 여자아이를 후계자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 그다음에 체계적인 일종의 후계자 마케팅, 후계자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좀 긴 시간이 필요해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만일에 이제 후계자로 이제 그 키우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건 네네. 전제고요. 아직은 말씀드렸지만 북한 고위층들도 남한에 반반으로 갈리고 있고요. 지금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최초에 나왔을 때 일회성 이벤트에서 지금은 김주혜 마케팅이 너무 의도적으로 또 김주혜를 중심으로 띄우는 그런 연출이 너무 의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점차 후계자설이 탄력을 받는 거지 아직은 양쪽 다 열려 있어요. 이만큼 지금 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어떤 김주혜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개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빠르죠. 11월 18일 날 나와서 네. 지금 2월 8일까지면은 석 달도 안 됐거든요. 그 중에 모든 공개 행사, 중요한 공개 행사에 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현지 시찰까지 치면은 5차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온 거거든요. 오히려 어머니 이설주는 뒤에 있고 김주혜와 김정은 손잡고 정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일각에서 나오는 과거에 나왔던 건강 이상설도 이 정도 만일에 이런 김주혜 띄우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르거든요. 네네. 김정은 체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10살짜리를 지금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띄우기 그것도 너무 과도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번 열병식 관련 기록 영화 보면 이제 전날에 있었던 2월 7일 날 있었던 열병식 8일 날 있었고요. 기념 연회까지 포함한 영상을 보면 김주혜가 자기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볼을 감싸는 장면이 3장면 나오거든요. 네. 최소한. 그럼 연합뉴스도 이 화면 이 편집할 때 그런 장면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3번이나 썼거든요. 네네. 그 당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적어도 김여정, 현송월 그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어떤 그 허락을 받고 장면을 편집했을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아이가 아빠 얼굴을 여기서도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김주혜와 김정은 간의 가감없는 어떤 동급의 위상을 10살짜리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한 그런 장면이 역력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 이런 판단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가 다 직함이 있었어요. 네네. 당 비서라든지 제일 비서라든지. 근데 김주애는 아무런 직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무 빠르죠. 후계자 여자라는 핸디캡 극복하기 위한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기 너무 빠르다. 그럼 이게 자꾸 계속 김주애의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김정은의 어떤 문제, 뭐 건강성 문제, 핸디캡 이런 이제 설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너무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김주의 행동을 봐도 굉장히 뭐 어떤 후계자로서의 절제된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말씀해주신 대로 뭐 김정은의 볼을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 걸로 봐서 그냥 어떤 가정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층, 제 탈북자하고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 네. 어버이, 나이와 관계없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대중행사, 예를 들면 가족관계 행사, 뭐 고아원, 아니면 학교, 아니면 뭐 대중 뭐 아파트 입주식 이런 데 가야지 김주애가 나온 건 다 군사거든요. 네네. 100% 군사 관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자유로운 아버지, 그다음에 가족, 가부장 이걸 보여주려면은 가족과 관계된 행사에 나가야 되지. 이거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군 행사를. 오히려 김주애를 가운데 두고 이 7일날 기념연회 찍은 사진은 김정은 리설조 있고 가운데 김주애가 있고 뒤에 북한 군 실세가 다 서 있거든요. 국방상,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황병수 차수. 그러면 김주애를 북한 인민군이 보위하는 역할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백두혈통을 보위하는 그렇죠. 분위기. 백두혈통이. 그거는 사실 자유로운 가부장으로 보기 어렵죠. 아, 오히려 백두혈통을 북한의 전인민, 북한 인민군이 이번에 열병식에 나왔던 구호, 백두혈통 결사 보위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백두혈통의 최종점은 누구냐? 바로 김주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열병식에 백마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김정은이 타고 가는 추정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주애로 추정되는 말이 나오고 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군마가 오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가고 김주애 말이 오고 나머지가 군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화려한 열병식을 이끌어간다. 누가? 김주애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직도 반신반의죠. 네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 정부 당국의 입장이 제가 네. 딱 맞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죠. 이 10살짜리를 의도적으로 중앙에 내세우는 게 연출이 너무 과도합니다. 뭔가 상식적인 상황은 비상식적이죠. 아닌 전혀 것 비상식적이죠. 예. 사실 원래 후계 후보 영순위 하면 맏아들이 계속 꼽혀왔는데 지금 뭐 공개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건 2013년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가서 여름에 김정은을 만났고 NBA 프로농구 선수죠. 네네, 김정은이 생일 축하. 이제 농구 광이니까 네네. 로드먼 여러 번 갔죠. 해변에서 김정은 일가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때 주애를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2013년이니까 김주애 나이가 유사하죠. 요거만 확인된 겁니다. 나머지 2010년생 아들은 추정이고 그다음에 2020년이나 21년생 막내딸도 추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요. 2013년에 해변에서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젖먹이를 안게 해줬는데 2010년생이니까 그 당시 3살이었을 텐데 그 3살이나 아이가 있다면 그 자리에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네. 네. 그 3살 아이를 그때 숨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2010년생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설에 2010년생은 유학을 보낸다, 후계자 수업을 한다, 뭐 안전을 위해서. 저 같으면 이 와중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런 대립구도에 김정은은 숨겨진 아들이었죠. 근데 아들이 있다고 다 아는데 유학을 보낸다? 그걸 보내기 어렵죠. 안전상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김주애를 띄워놓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아들이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우상을 시작한다? 그것도 우습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되 확실한 건 백두혈통 가계 우상화, 그다음에 김주애 우상화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후계자로 우상화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만 나온 증거 갖고는 어렵고요.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 흐름이 이제 김주애 후계자설은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백두혈통, 김여정이 아닌 직계, 그다음에 김주애지는 김주애 우상화,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헷갈려서 어떤 식으로 갈지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맏아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혈통상 김주애보다는 그 맏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맏아들이 있다면 네. 맏아들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도 따지면 셋째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달은 성혜림 아들 김정남, 뭐 김정은이 암살했죠. 그다음 그 외에 형 김정철이 있죠. 근데 아마 지도자는 안 되는 인물로. 그다음에 동생이 김여정이잖아요. 본인이 셋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성적이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극도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정상적이라면 맏아들로 가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김주애를 띄워놓고 오늘 갑자기 백들통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